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2월에 읽은 책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월별 정산을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3월이 되면 또 정신없이 바빠질 테니까요.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달은 1월 달에 비해서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1월에 비해서 책을 좀 못 읽었는데요. 이렇게 9권을 읽었습니다. 한 권 한 권이 밀도감 있고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가슴에 묵직하게 한 방을 딱 치는 그런 여운이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럼 2월에 읽은 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읽은 첫 번째 책은 1월의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2월 초에 찍어서 이 책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드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쉐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건 그때도 언급했지만 비비언 고닉의 끝나지 않는 일에서 보고 이 콜레트의 책을 읽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표지 너무 예쁘고 너무나 매력적인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좀 언급만 해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콜레트라는 작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작가로 프랑스와즈 사강이나 뒤라스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영향을 준 프랑스 국민 작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랑스 소설을 읽을 때 드는 감정은 이들과 내가 정말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에 비하면 저는 그냥 수수깡으로 만든 인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랑밖엔 난 몰라. 이런 사람들이 소설에 그득그득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쉐리는 한량 같은 약간 백치미가 있는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남성인데요. 나르키소스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 쉐리가 사랑하는 여성은 레아인데요. 이 레아가 쉐리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뭐 10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엄마 친구입니다. 일단 우리 정서에서는 뜨악하고 시작하는데요. 레아는 여전히 아름다운 은퇴한 고급 접대부입니다. 쉐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만의 작은 사교계, 이들만의 세상은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데 딱히 하는 일이 없는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황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좀 권태롭고 나른한, 그리고 돈이 많지만 삶의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이 사람들 간의 작은 사교 모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런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일단 이들의 심리 묘사가 정말 놀랍도록 공감이 됩니다. 제가 또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도덕관념도 이렇게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심리에 아주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레아와 저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겠어요. 비슷한 나이대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레아에게 깊이 빠져들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보편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고요. 일단 문장 자체가 아주 재기발랄하고 톡톡 튀는 예리한 문장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왜 콜레트 하는지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 나와는 다른 시대, 나와는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문학의 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읽은 책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스토너는 지난번 장편소설 영상에서 언급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조금 뒤늦게 읽기는 한 것 같아요.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듯한 한 인간의 일생을 따라가 보는 것,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깊이 몰입해 보는 것,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저는 인생소설이야까진 아니지만 좋았어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읽은 책도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쿠앙의 옐로우 페이스입니다. 이 책 표지가 너무 귀엽고 산뜻하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좀 미스테리합니다. 쿠앙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국계 미국인 작가이고요. 워낙에 막 뜨고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일단 내용 자체도 아주 신선하고 재기발랄합니다. 문장도 되게 재미있고요.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심리 묘사도 아주 탁월합니다. 이 책은 작가들의 세계 그리고 출판계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해서 추리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예일대 출신의 작가예요. 그리고 등단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기대한 만큼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공과 함께 작가 지망생이었던 친구 아테나가 한순간에 스타 작가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바라보는 주인공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처음에는 축하를 해줬지만 자신과 친구가 너무나 크게 대비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불안감과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테나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한 날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어떤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아테나가 남긴 원고를 발견하게 돼요.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굉장히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좀 저는 재밌었던 게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제 책이 출간됐거든요. 물론 이 책에 나오는 작가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어쨌든 간에 출간한 상태에서 읽어가지고 더 재미있었습니다. 출간계의 상업성이라던가 홍보하는 상황, SNS 활용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요즘 세상에 SNS를 통한 폭력이라던가 편집증적인 사람들의 반응들, 악플 테러, 그리고 인종차별이나 역차별과 같은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 자체가 너무나 깊이 있고 심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미스테리 소설로서 추천할 만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기억전달자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청소년 권장 소설이고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읽히고 또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도 좀 읽히고 그랬었는데요. 정작 제가 제대로 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고 몰입감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책들은 1984라던가 멋진 신세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SF라던가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이들이 읽기에 약간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기억 전달자를 볼 때도 그렇고 멋진 신세계나 트루먼 쇼 같은 영화 그리고 매트릭스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진실을 알 것인가 또는 지금 편안한 이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모피어스가 저에게 만약 약을 내민다면 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비록 이것이 조작된 가상의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만 합니다. 사실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 조작된 세상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뭔가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완벽한 진실에 닿을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향해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떠올려 보면 우린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가 편안하고 좋다고 해도요. 어쨌든 간에 우린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진짜 태양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실제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작은 땅의 야수들입니다. 이 책 역시 스토너와 함께 소개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3.1절 즈음에서 읽으면 딱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은 땅의 야수들 작가님 김주혜 작가님 보고요. 제가 이 옐로페이스를 읽으면서 김주혜 작가님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이 출판계의 신성이 아닐까. 옐로페이스에 나오는 아테네 같은 그런 신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비비언 고닉의 짝없는 여자와 도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손에 들은 건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비언 고닉의 끝나지 않은 일을 읽었기 때문인데요. 이 책과 더불어 3권의 비비언 고닉 선집이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3권, 2권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중에 한 권을 추천해라 한다면 저는 끝나지 않은 일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도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일단 제가 특히 끝나지 않은 일이 좋았던 건 책에 대한 성찰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좀 더 비비언 고닉의 개인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비비언 고닉은 1세대 페미니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담고 있고요. 정말 많은 남자들을 사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가 진짜 민낯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말로 제목이 짝없는 여자와 도시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원제는 디 아드워먼입니다. 그러니까 비비언 고닉은 자기가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소수자다, 마이너리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친한 친구로 나오는 사람이 상대방이 게이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가 딱 떠올랐냐면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섹스 앤 더 시티가 떠올랐어요. 그 책에 나오는 여성들과 이 비비언 고닉이 좀 비슷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뉴요커예요. 이 도시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결국 비비언 고닉이 정말로 사랑했던 건 도시가 아닐까, 뉴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비언 고닉이 이 에세이를 쓴 건 나이가 들어서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가지고 쓴 건데 어쩜 이렇게 재기발랄하고 너무 쿨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읽다 보면 킥킥거리게 돼요. 자학 개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자유자재예요. 다양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 그리고 우정에 대한 특별한 고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세련되고 아주 재기발랄합니다. 저는 비비언 고닉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델리아 우언스의 가재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편소설 영상 찍었을 때요. 그때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바로 읽었습니다. 왜 추천해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흐르는 강물처럼과 자매도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작가가 동물학 박사예요. 과학자입니다. 과학에 대한 글을 계속 쓰다가 첫 번째로 펴낸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약간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연에 대한 묘사가 이 책의 주인공처럼 느껴져요. 이 책의 주인공 카야가 살고 있는 곳은 습지, 늪지대입니다. 경제개발이 한창일 때 인간들에게 습지는 필요한 땅이 아닙니다. 여기를 메워가지고 다시 개발을 막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습지가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곳인가를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습지처럼 카야를 대합니다. 한 소녀를 거의 왕따를 시켜요. 홀로 살아간 이 카야의 이야기가 이 책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이 책은 자연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한 소녀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추리소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이 누구인가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이 소녀 카야가 습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인간들이 함부로 습지를 간척하고 공격하고 침범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자연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리고 정신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테이트라는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였어요. 이 책에는 최악의 아버지와 최고의 아버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는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당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추천을 쉽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걸 읽으시면 뭐라는 거야? 이거 왜 쓴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실 것 같은데 뒤로 가면서 이 이야기가 쭉 모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복잡하게 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책의 원제는 엘리자베스 핀치입니다.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는 출판사 측에서 지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원제가 맞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핀치라고 하는 한 선생님의 일생을 이해해 보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닐이 한 교양 강좌를 들었는데 거기 강사 이름이 엘리자베스 핀치입니다. 닐이 보기에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선생님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 사람의 묘사를 보면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강의 첫 시간에 이 사람이 한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첫 수업 때 이런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선생님에 대한 닐의 감정은 이성적 사랑이라기보다는 흠모에 가깝습니다. 강의가 끝나고도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닐 앞으로 자신이 썼던 모든 메모를 유산으로 남기거든요. 그리고 닐은 이것들을 쭉 읽으면서 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자서전 같은 걸 써볼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사실 너무나 파편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았던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맞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또 찾아다니다 보니까 나와는 전혀 다르게 이 선생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남기신 메모를 보다가 로마의 마지막 이교도 황제인 율리아누스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도 합니다. 그 에세이 분량이 이 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특별한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뭔가 계속해서 여운이 남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다음 책으로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엘리자베스 핀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소유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유냐 존재냐를 읽게 된 건 이 책 때문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저의 인생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책도 인생책 추가입니다. 사실 사랑의 기술보다 조금 더 현학적이고 조금 더 철학적이에요.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은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을 대비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명쾌한 철학책 정말 좋아하고요. 또 설명력도 너무나 좋고 에리 프롬이 글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도 느꼈는데 정말 대중적으로도 정말 설명을 잘하는 학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언젠가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저는 이 책이 뭐가 좋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줬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적으로도 흥분 상태로 너무 재미있었지만 정서적으로도 에너지가 차오르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제가 읽은 책들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계약하시는 모든 분들, 개강하시는 분들도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봄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